자, 이번 우리가 이 타입스크립트로 진행할 내용은 우리 학생들의 이름이라던가 그리고 학생들을 추가할 때의 과정을 리액트에 녹여서 타입스크립트로 적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프로젝트 만들 때 타입스크립트의 기본은 위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자, 보통의 이름은 props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자, props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파일 안에서 끝날 때 많이 씁니다. 내보내기 할 때는 앞에다 export 붙이면 끝나는데 이 props 이름 자체를 현재 있는 이 앱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주는 게 관습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내보내기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props로 둘 겁니다. 자, props가 뭔데? 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혹은 내가 따로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 있다. 그럼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props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할 거는 이름. 일단 string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모바일까지만 만들어보죠. 그리고 ID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ID. ID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이 합시다. 없이.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적으셔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적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타입을 선언할 겁니다. student name이라고. 여기에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적어 볼게요. 자, 유령 빠르게 적어 봅시다. 자, student name을 이 name의 스트링 오른쪽에다가 넣어서 바꿔치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빈 문자를 한 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학생이라고 하는 게 props가 되겠죠. 정확한 이름을 위해서 props보다는 student라고 명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밑에다 만들면 됩니다. 만들 때 use state를 불러와야 되니까 또 맨 위에 올라가서 import use state 이것만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import 하는 구간이 있고 타입을 선언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리액트 컴포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앱 들어가셔가지고 공간 만들고 학생들을 만들어 볼게요. post students set students. 너무 힘들다, 그쵸? 자, 이제 우리 키워드 USSS 탭 하신 다음에 students 적고 보이면 탭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ESC 키 누르고 탭 치셔야지만 이상한 태가 안 나옵니다. 자, 얘는 그냥 빈 배열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담아줄 배열이에요. 여기다가는 student 배열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을 담을 그릇을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학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const 또 쓰지 말고 USSS student 보이면 ESC 키 누르고 탭이에요. 여기다가 뭔가를 적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뭘 적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use state 안에 가셔가지고 꺽쇠 만들고 student를 넣어주세요. 이제 뭘 적어야 할지 알게 돼요. 자, 모바일 이름도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이름도 이렇게 아무거나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담을 그릇, 하나는 학생 한 명씩 만들어 줄 거.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좀 담아줄게요. const names는 그냥 배열이 아니죠. 사람 이름들은 저희가 student name에다가 담아놨어요. 자,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 점 찍으면은 사람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한 명씩 다 입력해 주면 되고요. 5명이 다 담겼어요. 자, 그리고 제가 패턴 한 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상단 위에는 임포트 구간으로 뭔가를 불러오는 곳, 그 다음 구간은 타입 선언하는 곳, 그 다음 영역이 리액트 컴포트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다가는 보통 리액트 훅을 많이 담아놔요.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담아놓은 변수는 어디로 가냐면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잘라가지고 밑에다가 보내버려요. 밑에다가 해놔도 리액트가 읽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리액트 훅을 사용해서 뭔가를 선언하는 구간, 제일 아래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다른 변수 선언해 두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를 쓰려면은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불러오게 하시면 되고, 또는 만들어 놓고 내보내기도 괜찮습니다. 자, 네임을 다 만들었어요. 자, 학생 앱 아래다가 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재밌습니다. 되게 잘 보세요. 자, 폼 한 개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가 on submit라고 하는 거 연결할 겁니다. 자, 이때 이벤트 한 개 만들고 화살표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마우스 들어가지고 2로 올라 보세요. 마우스 올리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리액트에서 이 이벤트라는 거는 폼 이벤트다. 그 안에는 자, 꺽쇠라고 하는 제네릭을 써서 뭘 전달해 줘야만 한다 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를 한 2-3번 눌러봐야 돼요. 이거 한 번만 누르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여러 번 복사하세요. 자, 이게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마우스 올려가지고 따오면 되는 여러분들의 리액트에서 쓰는 타입들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다가 이거 다 지우고 on sub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붙여줄 거라서 그래요. 아랫부분은 일단 가볍게 버튼 한 개 만들고, 자, add 추가한다는 표시만 놔두고 올라갈게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보시죠. const on submit는 자, 화살표 함수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이 인자 값으로 2라고 받아오세요.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리액트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 이 중괄호 사이에서 쉼표 적은 다음에 자, 폼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하나 가져올게요.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리액트 점만 지워주시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점 하는 순간 폼 이벤트들이 정확하게 내가 뭘 쓸 수 있는지 다 알려줍니다. 일단 prevent default부터 하고 콘솔 로그로 자, 스튜던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애드 버튼 누르면은 자, 스튜던트 빈 값들만 가득 담겨 있는 친구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만 놓고 제가 감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때까지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 스펠링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실수한 점 많았었죠. 스펠링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타입이 적용되는 순간 스펠링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면 탭 치는 걸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게 타입스크립트다.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개발 되게 편하게 해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 폼 안에다가 select 태그를 한 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select 태그의 내용은 일단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니까 잠시만요. 자, 우리 그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인풋 안에 들어가는 뭐 인풋이라던가 select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라벨과 함께 쓰이는 게 그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라벨 태그도 한 개 만들어 줄게요. 자, 포에다 네임 적어주고 셀렉트에도 id 값을 네임으로 연결해 줍시다. 여기다가는 학생 이름이라고만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학생 이름을 클릭했을 때 셀렉트가 눌려지도록 연결해 줍시다. 이제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봐야 되는데 셀렉트 안에다가는 맵을 통해서 옵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셀렉트는 무조건 기본 옵션 한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옵션 한 개 만들어 놓고 밸류 값 지워 놓고 자, 학생 이름 선택이라고 적어 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맵 쓰는 거예요. 자, 맵 쓸 내용은 네임즈입니다. 네임즈한테서 맵 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맵이라는 친구는 네임즈에 들어있는 네임들을 하나씩 꺼내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임을 꺼내오고 네임을 가지고 자, 옵션 태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옵션 태그에는 키 값이 하나 필요하고요. 맵을 돌렸으니까 네임 넣어주면 되고 밸류도 마찬가지로 네임 넣어주면 됩니다. 옵션 자체에도 태그 안에도 자, 네임을 출력하게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해 볼까요? 자, 이제 학생 이름 선택이란 거 나오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잘 만들어졌고 이름 선택한 다음에 모바일 창이 있어야 되겠죠? 자, 라벨 태그 하나 만들고 여기는 모바일, 여기는 연락처. 자, 아래 부분에다가는 인풋 태그 만들어 주시고 아이디 값을 모바일로 입력해 주시고 자꾸 V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잠깐 저장하겠습니다. 연락처를 클릭했을 때 인풋 창이 잘 잡혀지는 것까지만 확인해 줄게요. 이제 스타일링을 좀 하고 나서 기능들을 좀 더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우리가 폼 태그 안에 가셔가지고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여기 적어줄 거는 플렉스 띄우고 플렉스 대시 콜입니다. 그냥 플렉스만 하시면은 플렉스 로우가 적용되어서 좌우로 나란히 시키고 플렉스 콜 해야지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줘요. 저장하시면 모든 것들이 자, 위아래로 주르륵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폼이 어딘지 모르겠다. 자, 보도를 넣어가지고 테두리를 줍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도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을 자, 패딩 값을 줘가지고 패딩은 그냥 P 적고 나서 한 20 정도니까 5 줄까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값들은 이미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20픽셀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한번 검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일윈드 가셔가지고 컨트롤 K를 누르면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맥스 위드예요. 자, 맥스 위드의 example 한번 볼까요? 클릭하시면은 자, 맥스 대시 W가 이 뜻의 이름이네요. 자,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 위드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네. 자, 확인이 끝났고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맥스 대시 W 대시 대괄호를 적고 자, 100을 적어보세요.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적용 안 되고 있는데. 맥스 위드 대괄호. 아, 그냥 숫자 적으면 되네요. 대괄호 빼고 한번 적어볼까요? 100이라고. 잘 되네요. 이 100이 맞나? 400으로 곱하기 4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쵸? 4를 곱하기 4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75로 이게 300.
자, 그리고 가운데 있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자, MX를 오토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X와 Y축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X는 좌우, Y는 상하 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X, Y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가운데로 잘 몰아줬고요. 패딩 값도 잘 준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보드는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자, 폼은 이제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라벨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라벨에 가셔가지고 자, 클래스 네임으로는 텍스트를 자, SM으로 줄게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스몰 이라는 뜻이고요. 더 작은 거는 XS가 있어요. 원하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넣으시고 텍스트 컬러는 텍스트 대시 색깔 이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레이에 있는 한 500 정도 이렇게 주면 살짝 눌러줄 수가 있고요. 자, MB 이거는 마진 바텀입니다. 여기에다가 간편하게 일단 1 정도 줘볼까요? 자, 라벨 태그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셀렉트 자체에다가 클래스를 한번 줘볼까요? 여기는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보도를 줄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얘를 패딩을 아무리 많이 줘도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얘를 조금 안쪽으로 밀어주고 싶으면은 나중에 꼼수를 써야 됩니다. 꼼수 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저장. 자, 오른쪽에는 안 밀려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나중에 가서 고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더 컬러 바꾸는 것도 보더에다가 색깔 이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레이. 얘는 50 줘볼까요? 너무 연하네. 자, 200 줄게요. 자,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를 구부리는 거 되게 편해요. 라운디드 끝. 이 라운디드라고 하는 끝에다 가셔가지고 뭐 MD라던가 뭐 이것저것 넣을 수 있지만 일단 가볍게 라운디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자, 클릭했을 때 뭔가 색깔 주고 싶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띄워쓰기 한 다음에 포커스라고 하면 됩니다. 포커스. 자, 컬러 한 개 쓰시고 여기다가 또 보더 뭐 블루 500 써볼까요? 자, 색깔 자체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색깔 레드로 바꿔볼게요. 레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거 클릭했을 때 빨간 색깔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상한 파란 색깔은 우리가 벗겨줘야 되는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아웃라인 대시 난 벗겨버리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꼼수를 배우기 전에는 일단 패딩 값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P 2.5가 아니라 PX 2.5라고 바꿔줄게요. 아, P가 PY 2.5 이렇게 위아래로만 패딩을 주는 걸로 아시죠? 자, 하이트 값을 바꾸고 싶다면은 H 뭐 이걸 하셔가지고 곱하기 뭐 12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1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라벨 태그에 있는 클래스 네임을 복사를 해서 아래 부분에다가도 똑같이 입력해 줄게요. 연락처에다가도. 그리고 셀렉트 태그 안에 있는 클래스에다가만 MB를 넣어서 5 줄게요. 이렇게 좀 띄워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태그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네임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일단 보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라운디드로 구부정하게 살짝만 눌러줍니다. 자, 보더 컬러는 아까처럼 그레이에는 200 주겠고요. 여기다가도 자, 패딩을 2.5 정도 줘볼까요? 패딩을 줬더니
지금 위에 거랑 다르게 사이즈가 다르네요. 그쵸? 자, 패딩을 주지 말고 하이트 값으로 10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패딩 X만 2.5 주는 걸로 하셔가지고 좌우로 안쪽으로 보내는 것만 할게요. 자, 동일하게 아웃라인도 난 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벗겨주시고 선택했을 때 효과를 주고 싶으니 포커스에다가 원하는 색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볍게 레드로 주고 시작할게요. 차이가 확 나게. 이제 버튼만 만지면 끝나겠네요. 여기다가도 MB5 넣어가지고 자, 공간 좀 만들어 주시고 자, 버튼에 있는 클래스 이게 재밌습니다. 자, 버튼에다가 한 번 더 보도 넣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또 라운디드 줘가지고 살짝 구부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화이트 값도 인풋이랑 똑같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10 넣어 줍시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BG라고 해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레드에 있는 500 갈게요. 자, 이제 보더는 필요 없으니까 앞에 거 보더 없애고 자, 컬러는 텍스트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화이트는 딱히 뭐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화이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를 들어도 이게 버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는 커서 대시 포인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가 효과가 나타나죠. 대신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티가 안 나네요. 자, 그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하버라고 적습니다. 하버 했을 때 오파서티를 80으로 80%로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짝 희미해지죠. 여기에다가 자, 액티브 이때는 오파서티를 50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살짝 더 이렇게 되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마우스 올릴 때 살짝 연하게 되는 이 과정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트랜지션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부드럽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원하는 스타일들을 찾으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하나만 좀 수정하고 갈게요. 제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자, 셀렉트에 있는 MB 부분을 2.5로 줄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볼게요. 그리고 화이트 값을 저는 10을 줘가지고 모든 인풋들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자, 학생인을 선택해가지고 연락처 넣는 거. 자, 이것만 하면 끝 나겠죠? 추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하는 로직을 구현해 봐야 되니까 자,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우리 일단 셀렉트에 가셔가지고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 옵션에 있는 밸류 값은 우리가 클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밸류이고 이 밸류는 어디서 전달받냐면 셀렉트라고 하는 태그에서 전달받습니다. 옵션은 옵션 태그로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셀렉트로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셀렉트에 가셔가지고 셀렉트 자체에다가 밸류 값을 줘야 돼요. 학생의 이름이죠. 그리고 onChange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줄 건데 onChange 잠시만요. 자, 이벤트를 내보내게 해가지고 이 셀렉트의 onChange 내용은 뭔데 라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change 이벤트 안에 HTML select 엘리먼트를 넣는 게 이 이벤트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복사할게요. 자, change 이벤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리액트 빼버리세요. 복사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지만 뭐 겨우 될까 말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onChange 내용을 바꿔볼게요. onChange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만들고 내려올게요. 만들 곳은 submit 위에. 자, 네임 만들어 주시고, 자, 이벤트에다가 땡땡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아직 함수에 함수에다가 타입 주는 건 안 배웠으니까 그냥 따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위에 불러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리액트에서 체인지 이벤트도 가지고 올게요. 다 하시면 온체인지 안에서 콘솔 로그, 자, 이 점 찍으면은 이벤트가 뭔지 다 알려줍니다. 타겟 점 밸류를 출력하도록만 해줄게요. 자, 이제 학생 이름을 선택할 때마다 학생 이름이 출력이 될 겁니다. 강산, 강찬이, 승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가지고 가공 처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 우리가 늘 하던 set 함수를 통해서 네임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set student 이전 값 불러오시고, 자, 이전 값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네임의 값으로 이 타겟점 밸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벤트 타겟점 밸류는 그냥 스트링이에요. 그냥 스트링은 우리가 이미 선언해 둔 이 스튜던트 네임과는 다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줄 때는 끝에 가셔가지고 이거 작업을 한번 더 하셔야 돼요. as student name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에러가 사라집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제 콘솔로 가는 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시고 저장. 하나 만들고 넘어갈게요. 자, const on change mobile 만들고 갑시다. 얘도 어떤 이벤트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내려갈게요. 자, 인풋에다가 밸류 값이랑 온체인지 모바일 연결해 보세요. 자, 인풋 내용이죠. 여기 자, 밸류 값. 자, 스튜던트 안에 있는 자, 모바일 연결해 주시고, 온체인지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2라고만 해볼게요. 화살표 만들고, 자, 마우스 올리면요, 얘도 똑같이 체인지 이벤트에 있는 이 내용만 달라져 있어요. HTML 인풋 엘리먼트다. 자, 얘를 한 번 더 복사해가지고 나중에 쓸 겁니다. 복사하시고, 자, 이제 온체인지 내용을 온체인지 모바일로 연결해 줄게요. 자,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하시면 이쪽 올라옵니다. 바로 여기다가 이벤트 내용을 아까 복사했던 거 붙이시고, 자, 콘솔 로그 이 타겟점 밸류만 출력해 볼게요. 자, 그냥 우리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지만 지금은 다 자동 완성 가능합니다. 탭 쳐가지고 작업할 수 있어요. 이제 입력해 볼까요? 뭐가 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자, 값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작업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set student 하시고 이전 값을 불러온 다음에 이전 값 복사하고, 자, 모바일에다가 이 타겟점 밸류 넣어주면 됩니다. 저장. 연락처 입력하면은 자, 추가가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콘솔 로그 없애져 버리고, 자, 이제 우리가 add를 클릭했을 때 아랫부분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만 로직을 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짜는 거 바로 합시다. 만약에 스튜던트의 네임이 랭스가 0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다 라는 거죠.
자, 이때에는 리턴 해봅시다. 알러트 내용은 학생 이름을 선택해주세요. 만약에 자, 학생의 모바일의 랭크가 11자리가 아니다 하면 이때도 리턴 합시다. 자, 학생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콘스트 중복 체크할게요. 파운드 있냐 없냐 라고 갑시다. 자, 이때에는 우리가 스튜던트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하나하나 꺼내 와가지고 다 본다고 했었죠? 아이템으로 가져와서 확인합니다. 아이템에 이름이 중복된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스튜던트 네임과 같다면 중복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가 있으면은 추가하면 안 돼요. 내용 자체는 알러트에다가 이미 추가된 학생입니다 라고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로직은 set students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전 값 불러오고, 자, 이전 값을 복사합니다. 자, 위치를 마음대로 잡으세요. 학생을 맨 앞에 넣으시려면은 앞쪽에 가셔가지고 student 넣으시면 되고, 뒤에 넣으려면 뒤에 가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전 앞이 좋아가지고 앞에 넣을게요. 자, 다 넣었으면은 set student를 통해서 초기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모바일도 없애주고 학생 이름도 없애주면 끝. 자, 직접 이 폼을 써보기 전에 일단 맵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랫부분에 출력되게끔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생 아이템을 한번 같이 만들고 UI를 짠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다 하셨나요? 자, 지금 이 로직은 벌써 한 25번쯤 했던 로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편안하게 작업을 하시도록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전 값 불러가지고 이전 값을 수정하는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아래 내려와서 우리 폼 끝난 데다가 공간 만들어서 UL 태그를 한 개 만들어 보죠. 안에다가 리스트 태그 만들고 여기에다가 P 태그로 학생의 이름을 대충 적어 봅시다. 학생의 이름은 일단 네임즈에 있는 0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 한 번 더 써서 여기다가는 그냥 아무거나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연락처를. 자,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UL 태그예요. 만져줄 게 되게 많죠? 자, UL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를 잡아가지고 일단 플렉스 주고 플렉스 콜로 위아래 정렬부터 시켜봅시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한 개 더 복사해야 되겠네요. 복사를 해서 이번에 이 사람은 네임에 있는 1번이라고만 적어볼까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UL 태그 어딘지 모르니까 나 포도 줘가지고 눈으로 확인부터 해보죠. 이렇게 생겼대요. 자, UL 태그를 지금 만져가지고 일단 맥스 위드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패딩 값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할 게 많네요. 자, 맥스 위드를 아까 75를 줬었죠. MX를 오토로 줘서 가운데 정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안쪽으로 제가 20픽셀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제 보도 값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보도 T1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보도 탑 이런 거 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자, 이제 리스트를 하나씩 만질 건데,
자, 리스트 첫 번째 거에다가도 보도 주시고 아래 거에다가도 보도 한번 줘볼게요. 자, 두 개가 딱 붙어 있네요. 자, 이거 갭 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ULT 가셔가지고 갭 Y를 한 2.5 10픽셀만큼 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위아래 갭이 생깁니다. 이게 Y 값이에요. Y축.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리스트를 만져볼 건데 자, 리스트 안에 지금 패딩 첫 번째 P 태그에 가셔가지고 자, 얘는 타이틀 역할이죠. 자, 폰트를 살짝 두껍게 만들 겁니다. 볼드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괄호 쓰고 나서 여기다가 숫자 600이든지 900이든지 원하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볼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 텍스트 뭐 미디엄, large 뭐 이런 거 XL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뭐 건들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넘어갈게요. 자, 연락처 이 부분도 만져볼까요? 자, 클래스 주시고 여기다 줄 거는 일단 폰트 라이트라고 줘볼게요. 좀 얇게 만들어보죠. 살짝 얇아졌어요. 아주 얇게. 자, 그리고 나서 폰트 사이즈를 바꿀 때는 텍스트 자, SM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연락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텍스트의 컬러도 저는 그레이로 바꿔볼게요. 500 정도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li 태그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자, li 태그 안에다가는 패딩 값으로 가볍게 한 1픽셀만 줄까요? 4픽셀만큼 들어왔고요. 여기에다가 라운디드로 살짝 구부려 줍시다. 자, 이제 곧 보도 값을 벗길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만 그레이 한 100 정도 줘볼, 50 줘볼까요? 엄청 연한 색깔이에요. 50이. 자, 보도 값 없애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딩이 너무 약하네. 패딩은 2.5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더 눌러 줘볼게요. 재밌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우스 올리면 살짝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뀐다거나 그 섀도우가 생긴다거나 해볼게요. 하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그레이를 한 100으로 바꿔주세요. 살짝 올릴 때 색깔 살짝 바뀝니다. 한 번 더. 자, 하버했을 때 이 친구에다가는 섀도우를 자, MD라고 하는 거 줘볼게요. 미디엄에 어떠한 색깔에 있는 섀도우 값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이게 원치 않으시면은 원하지 않을 스타일만 살짝 지우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자, 확인이 끝났죠? 이제 뭐 할 거냐면은 li 태그를 복사해야 됩니다. 복사. 이 스타일 죽이면 안 되니까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복사 여러 번 했고요. 자, 이제 지운 다음에 자, 이제 맵을 써봅시다. 자, 스튜던트를 가지고 맵을 쏠 겁니다. 자, 맵 쏠 내용은 여기서는 학생이니까 스튜던트 적으면 제일 좋은데 위에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죠. 겹치니까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중괄호 하셔가지고 자, 리턴 괄호 열고 붙여넣기. 자, li 태그 안에다가 키 값이 필요해요. 키 값으로는 아이템에 있는 네임 넣어주죠. 잘 보시면은 아이템 점 하는 순간 이 친구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타입이지, 그래서 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값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값들을 좀 조금씩 바꿔주면 돼요. 자, 우리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item.name 넣어주시고, 연락처 부분은 자, item. 어디야? 모바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해볼게요. 자, 이제 학생 이름을 넣고 연락처를 넣은 다음에 엔터 하시면은 아랫부분에 추가됩니다. 추가되고 새로 리셋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윈드를 가지고
스타일링하고 윗부분에 타입들을 선언한 걸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뭐 체인지 이벤트라던가 폼 이벤트가 나왔지만 결국에 HTML에는 어떤 이벤트들을 간단한 이름으로 리액트에서 저장해 놨구나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나서 함수에다 어떻게 타입을 줄 수 있는지, 어디에 타입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내용물은 콘솔 로그로 헬로우까지만 적어줄게요. 아랫부분에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자, 우리 예상값은 콘솔 로그에 헬로우가 나오는 걸로 끝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한 번만 더 분석해 드릴 건데, 자, 함수에서 어떠한 리턴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에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요. 위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자, 리턴을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끝이 나는 함수가 이 펑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다 라고 해서, 자, 얘는 보이드라고 부른다. 보이드.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것들은 항상 이 함수가 무엇을 리턴하는지를 적고 시작을 합니다. void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main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이게 다른 랭귀지에서 쓰는 함수 작성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거 안 했죠. 타입스크립트에서 void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함수의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적을 때는 여기 함수 괄호 오른쪽 표에다가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리턴. 자, 결과 값 위치는 어디라고요? 자, 화살표 함수의 오른쪽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땡땡이라고 하는 게 타입을 주는 건데, 이게 화살표 시작하는 함수 이 괄호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화살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펑션이라는 걸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펑션 2 만들어 보죠. 얘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결과값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얘는 괄호 오른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걸 뭔가 전달해 버린다, 문제가 생깁니다. 맞지 않은 걸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펑션 2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펑션 1을 업데이트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우리가 인자값을 받아서 메시지를 출력할 겁니다. 자, 인자값의 위치는 괄호 아니죠. 여기다가 메시지란 뜻으로 m을 적어주고 콘솔 로그에 있는 메시지 내용을 m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벌써 에러가 나와있죠. 첫 번째, 내가 받아올 인자값이 무슨 타입인지를 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스트링. 자, 배운 것만 적을게요. 자, 인자값들 모두 다 타입을 지정해 줘야 함. 그리고 인자값들 오른편에 이거랑 타입 주면 됨. 이 두 가지 지금 확인하고 지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펑션이라고 하는 게 에러가 뜨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오른쪽에 나가 있습니다. expected one argument. 하나의 인자값을 내가 전달받아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hello를 적어야지만 아랫부분의 것처럼 hello가 출력이 되겠죠.
자, 네, 리턴 타입까지 한 번에 가볼게요. 자, const 자, make sentenc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문자열이 리턴 되게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리턴 값에다가 뭔가를 입력한다고 적어 봅시다. 자, 그런데 빈 문자열 내뱉는 거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타입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끝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괄호 끝에 가셔가지고 무조건 리턴을 스트링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 안에 있는 빈 문자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뭔가를 리턴해줘야 되는 강한 타입이 지정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자, 인자값으로 p, 자, 월드니까 w1이랑 자, 스트링이고 w2도 스트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w3은 문자일 아니야 숫자일 수도 있대요. 몇 번째 페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리턴 타입을 w1 플러스, 자, 빈 문자라는 게 띄우고 플러스 w2 플러스, 자, 띄워쓰기 한 다음에 w3 이렇게 막 적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make sentence라는 거를 호출할 때 연결해 줘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숫자로 여기다 갑자기 막 글자 적으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는 3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줘야지만 예상값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띄우고 33. 자, 뭐 이런 문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리턴한다라는 거는 이 자체가 이 글자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 변수에 담아요. sentence라는 뜻으로 p라고 줄게요. 이렇게 p를 선언하고 오른쪽에다가 리턴 타입의 함수를 사용하면 이 p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만들어준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p에다가도 자, 스트링이라고 적으면은 make sentence에서 내뱉는 게 스트링이다 보니 타입에 오류가 없습니다. p를 넘버로 바꾸면 그때는 문제가 없나요? 얘는 문제가 없네요. 이거는 타입이 여기까지 못 적나 보네요. 자, 뭐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여기서 끝이 났어요. 다른 거 더 없습니다. 이렇게 막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함수형 컴포넌트를 알아야 되겠죠. 함수형 컴포넌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onst, 자, 컴포넌트 만들어 볼게요. 얘는 화살표 함수. 자, 리턴 타입에다가 아무거나 일단 가볍게 div 태그에다가 자, 컴포넌트라고만 적어 줄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냐? 자, 프랍스 드릴링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랍스 드릴링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건가? 자,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프랍스 드릴링입니다. 얘는 문자열, 뭐 넘버 이런 식으로 간단한 타입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객체로 전달해야지만 자녀 컴포넌트에서 속성처럼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꺼내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자체를 컴포넌트에서 먼저 하고 나서 부모 컴포넌트에다가 쓸 때 이런 거 저런 거 전달해 줘라
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랍스 딜링은 객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 컴포넌트를 설계할 때 객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속성들을 선언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인터페이스에 프랍스라는 이름을 주고 선언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스튜던트 앱에 가셔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B로 소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새로운 파일 한 개 만들게요. 자, 스튜던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tsx 파일 한 개 만들어 주시고 AFCE로 빠르게 한 개 만들어 봅시다. 자, 설계부터 들어갈게요. 설계의 내용은 여기에다가 어떠한 타입을 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이름은 프랍스라고 지을게요. 프랍스의 내용은 스튜던트랑 동일합니다. 사실 받아오는 게 제일 편한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네임은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었죠. 그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 스트링이라고 간단하게 받아줍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랍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어디다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튜던트 아이템의 인자값으로 항상 중괄호를 써가지고 뭔가를 받아왔어요. 근데 중괄호를 바로 쓴다라는 거는 사실 어떠한 객체를 바로 까서 내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디스트럭처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프랍스라고 하는 걸 받아오고 여기 오른쪽 편에다가 인자값의 타입으로 프랍스를 지정해 주는 게 국룰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프랍스를 바로 사용하지 않을 거면은 얘를 바로 까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이제 모바일과 네임이 들어옵니다. 얘를 각각 원하는 곳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app.student로 가겠습니다. 스튜던트 앱으로 갈게요. 가셔가지고 복사를 좀 해볼까요? 자, 리스트 부분을 다 복사할게요. 복사하셔가지고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와서 자, 붙여넣기 할게요. 자, 깨지는 오류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키 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우리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냥 네임과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점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D 하시고 지우면 됩니다. 자, 이게 스튜던트 아이템 만들어졌어요. 얘를 써본 일만 남았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 바로 지워버립니다. 여기다가 스튜던트 아이템을 불러오고 슬래시 키 값으로만 아이템 네임을 주겠습니다. 자, 전달해주는 값들이 두 개가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모바일 보시면 여기다가 아이템 모바일 전달하시고 자,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꾸 값들을 찾아내고 있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로 값을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객체 값들이 모두가 전달되는데 두 개밖에 없을 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 하나만 복사를 할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체를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전달했죠? 중괄호 쓰고 점점점 복사해서 그냥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자, 이거 패턴 기억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맵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출력한다라는 거는 그 맵에 들어가 있는 타입 전체를 받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전달해버리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라는 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스튜던트 아이템에 가셔가지고 프랍스를 만들었어요. 전달을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프랍스 끝난 데다가 이렇게 엠파산 적으시고 중괄호 적은 다음에 네임즈라고 하는 거를 자, 스트링 배열로 받아오겠다 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네임 쉼표 네임즈를 받아오고 앱에 가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값들 전달하는 거는 타입스크립트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네임즈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브젝트 전체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값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값들을 명시한 다음에 이렇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것들만 전달 따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아이템에서 내가 네임즈를 받아와야겠다고 제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불러주고 있는 부모 컴포넌트 앱에서도 얘한테 무조건 전달해줘야만 합니다. 전달해주지 않으면은 오른쪽 편에 돌아가는 건 잘 돌아가지만 아이템의 빨간 줄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컨트롤 스페이스로 전달해줘야 되는 값이 만족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값은 물음표로 처리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가 네임즈의 타입을 주는 이 구간에 가셔가지고 이 컬런 앞에다가 물음표 적으시면 끝납니다. 이거 적는 순간 앱 부분에 있는 네임을 전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폼, 이때 우리 뭐 전달했었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폼 프롭스. 자,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 무조건 전달이 되는 거 아니죠. 물음표 써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string. 그리고 자, is editing이냐 라고 하는 것도 전달할 수 있죠. 물음표 써가지고 전달하면은 이거 전달 안 해도 되는 값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전달되는 게 있었죠. todo's string의 array는 전달해줘. 자, 그러면은 우리가 todo's는 전달 받아야 되지만 이 두 가지 값들은 전달 안 해줘도 됨. 전달 안 해도 됨. 필요할 때만 꺼내 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작성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복습 한번 끝낼게요. 자, 펑션에 가셔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리턴 타입이 있다. 리턴 값이 없을 때는 보이드를 적어주면 되고 안 적어줘도 된다. 그거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자, 리턴 타입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타입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인자값 넣는 것도 봐야 되겠죠? 인자값이 변수를 선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콘스트라든가 let 이런 거 안 쓰는 것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지정할 때는 인자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 여러 가지 인자값들은 쉼표로 구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쉼표 구분하고 타입 주고 쉼표 구분한 다음에 타입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자, props drilling이라고 하는 이 리액트에서 쓰는 속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객체를 전달하니까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작성하는 게 국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rops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인데, 바깥으로 내보내기 할 거면은 이거 이름을 이 스튜던트 아이템에 있는 무언가를 따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튜던트 아이템 prop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받아올 필요가 없는 그런 속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물음표를 컬럼 앞에 적어가지고 전달 안 해도 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은, 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로 속성을 볼 때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얘는 전달 안 해도 되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값들 중에서 스트링, 불리언, 뭐 오브젝트, 어레이까지 다 받아왔잖아요. 만약에 내가 함수를 전달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재밌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펑션 어디 펑션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함수의 타입은 보통 타입으로 선언을 하는 편입니다. 자, 펑션 뭐 타입 적으시거나 그냥 대문자로 펑션 적으시면 됩니다. 얘는 화살표 함수를 기본으로 적어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 끝나는 부분에다가는 리턴 타입을 적습니다. 여기다가는 적고, 자, 리턴 타입을 적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자값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message 1 str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선가 받아온다 하면은 저는 이 펑션을 아래처럼 얘기할 것 같아요. 인자값은 꼭 안 맞춰도 됩니다. 그냥 m이라고 적어도 되고 대충 props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보통 근데 props는 이런 중복된 객체다 보니 인터페이스를 많이 적용하겠지만, 자, props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만들어 볼게요. 자, make sentence라고 하는 이 함수는 타입으로 작성한다면은, 자, make 펑션이라고 대충 만들어 볼게요. 화살표 함수로 return 타입은 string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인자값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컴포넌트 자체를 전달해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포넌트 자체는, 자, 컴포넌트 타입을 제가 선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중괄호를 까가지고 전달할 때는 이 값을 직접 사용할 때니까 얘를 그냥 props라고 뭉그뜨리시면 됩니다. 자, void 타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는 return 타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화살표 함수는 무조건 return 타입이 있잖아요. HTML 태그 같은 거 막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걔를 리액트에서 .react node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실제로 자, 스튜던트 아이템 가셔가지고 마우스 살짝 들어 올리면요, 나와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여주는데 JS 엘리먼트가 아니고 리액트에 있는 리액트 노드를 반환하는 것이 스튜던트 아이템의 타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는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리액트를 좀 중수가 되었을 때, 막 컴포넌트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유즈 훅 같은 거 막 쓰실 때, 커스텀 훅 만들 때 막 쓰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타입 자체를 만들 때는 화살표 함수 끝에 리턴 타입을 적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함수들은 뭐 일단 void로 끝이 나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 더 배워볼 건데, 저번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투두 아이템 있죠? 그거를 타입스크립트 버전으로 그 타입 선정하고 나서, 타입 지정하고 나서 어떻게 쓰는지까지 싹 다 한번 쭉 훑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소스에다가 우클릭 하셔가지고 폴더 한 개 만들게요. 폴더의 내용은 골뱅이 적어가지고 타입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타입스 안에다가 한 번 더 우클릭 하셔가지고 새로운 파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index.dts입니다. 설명부터 하고 지나갈게요. 자, 파일 이름 filename.d.ts, 여기에서 이 d라고 하는 거는 dev의 줄임말입니다.
개발할 때만 쓰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역 관리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다가 선언한 타입은 내가 굳이 불러오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는 타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써봐야 되니까 타입 말고 타입이라고 하죠. 타입 스튜던트 네임은 복사를 해가지고 좀 써볼까요? 자, 스튜던트 앱 가셔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 스튜던트와 스튜던트 네임 두 가지를 잘라버릴게요. 잘라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스튜던트 앱에서 잘 쓰인단 말이죠. 잘 쓰여요. 자, 스튜던트 아이템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지워버려도 돼요. 이래도 잘 된단 말이죠. 자, 방금 뭐 한 겁니까? 자, 전역적으로 쓸 타입들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타입스라고 하는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index.dts 파일 이름 아무거나 짓고 .dts 만들어가지고 내가 타입들을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따로 뭐 불러오고 뭐 가져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발 환경 세팅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몇 가지만 더 정의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자, 만약에 자 .dts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 상단에 뭔가를 불러오면 전역으로 사용할 때 임포트 해서 써야 함.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위에 예를 들어서 뭐 임포트 리액트 from 리액트에서 뭔가 가져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타입을 열심히 만들어요. 자, 노드 얘는 리액트에 있는 리액트 노드다 라고 제가 미리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스튜던트 앱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튜던트가 뭔지 몰라요. 자, T를 해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야지만 쓸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거 불러오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는 리액트에서 따로 뭔가, 그러니까 리액트가 아니라 임포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친구는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액트 dts 여기에다가는 아까처럼 리액트 이거 따로 빼가지고 만들고 할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노드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노드 불러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와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아마 굳이 따라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DTS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들이 막 그냥 개발할 때만 쓰는 거다. 그리고 개발할 때 쓰는 거는 굳이 임포트 익스포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꼭 상단에다가 임포트 없이 작성을 하는 게 편하다. 하지만 굳이 임포트를 해야 된다면은 임포트를 해서 만들면 되고, 이때 나오는 장점이 하나가 있었죠. 자, 타입 또는 인터페이스를 일일이 내보내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익스포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에다가 안 써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나쁘지 않은 장점이죠. 자, 그게 d.ts의 좋은 기능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index.dts랑 react dts 두 개가 있죠. 자, 여기다가 하나만 정의를 해볼게요. 자, 타입 여기는
set student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set student라고 하는 이 타입은 미리 좀 정의라고 하죠. 일단 어려우니까 잘 따라치세요. 자, react.dispatch라고 해볼게요. 얘는 꺽쇠를 씁니다. 꺽쇠 안에서 엔터 치셔가지고 공간 벌리고 나서 작업을 할게요. 한 번 더 react.set state action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꺽쇠를 만들 겁니다. 엔터 두 번 치시고 탭, 여기다가는 다른 폴더 만들었던 스튜던트를 불러와서 대괄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많이 쓰일 거라서.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set 함수의 타입입니다.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자, set student 한번 마우스 올려보세요. 똑같아요. 이거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만 시켜볼게요. 자, 저장하시고 다 꺼버릴게요. 일단 스튜던트 아이템만 한번 펼쳐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랍스를 좀 다르게 정의해 봅시다. 자, 스튜던트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스튜던트를 받아올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튜던트도 받아올 거예요. 얘는 스튜던트의 배열 형태. 그리고 set student도 받아올 겁니다. 얘는 방금 전에 가져왔던 set student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거 불러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인 것 같은데, 그쵸?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장. 자, 저장하면 이제 추가하면 이제 에러가 뜹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자, 우리가 프로프트 릴링 받아온 아이템들이 다 바뀌었어요. 아이템이 학생이고요, set student와 student 이렇게 두 개, 총 3개를 더 받아야 되죠. 그리고 p 태그 안에 있는 이 친구들 이름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item.name 그리고 item.mobile 이렇게 저장해 놓고 사람들을 추가하면 그때 오류가 생기니까 잠시 멈추세요. 자, 그 다음에 앱 가셔가지고 추가 설정을 좀 해줄게요. 아니, 지금 우리가 프랍스에 보시면 아이템이라고 받아오고 있잖아요. 이제 제 걸 보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코드를 보고 나서 해보세요. 아이템을 받아왔는데 아이템이 뭐다? 스튜던트다. 그러면 우리가 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item.name으로 바꿔줘야 된다. 왜? 학생이 아이템으로 받아올 이름이니까. 이렇게 유추하셔가지고 작업을 혼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타입스크립트입니다. 제가 돌아와서 보여주는 것도 결국에 이 내용을 보는 거고, 설명해주는 것도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타입스크립트가 좋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 만들어졌으니까 앱 가셔가지고 전달해주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 줍시다. 자, 이렇게 아이템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자, 내용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이템에다가 아이템 넣고, 자,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맞게끔 연결해 줍시다. 자, S 유념해 주셔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달할 것들만 전달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템 들어가셔가지고 삭제 기능 한번 구현해 볼게요. 강사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한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맨날 추가하고 나서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까 이건 문제란 말이죠. 자, 스튜던트 앱에 가셔가지고, 자, 스튜던트에다가 빈 배열 말고 엔터 치셔가지고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괄호 써가지고 객체 만드세요. 자, 네임에다가는 강산 모바일, 자, 아무렇게나 입력하고 나서 저장.
새로 고치면 무조건 강사님 한 명 있도록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앱을 꺼버리고 아이템 갈게요. 아이템에서 구현해야 되는 거는 일단 P태그 아래에다가 버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얘를 클릭하면 삭제하게끔 만들어야 됐거든요. 자, 그러면 해야 될 작업이 일단 P태그 두 개를 컨트롤 X로 잘라냅니다. 여기에서 div 태그 만들어 가지고 P태그를 한번 감싸줘야 될 것 같아요. 자, div 태그 안에다가 보더 넣어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div 아래다가 버튼 만들고 삭제라고 적을게요. 자, 버튼이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자, 그 이유는 li 태그가 뭐 다른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플렉스 좋아하는 거 넣어볼까요? 플렉스 넣고 저장. 여기다가는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자, div 태그에다가 플렉스 -1 넣어가지고 제일 크게 만들어 줍니다. 삭제 버튼만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500 주고 텍스트 색깔만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그란 모양을 구현할 건데, 자, 라운디드 풀이라고 하면은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모양이 좀 흉측하죠? 자, W10, H10, 넓이랑 높이를 40픽셀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리스트 안에 가셔가지고 갭을 좀 구현해야 되겠네요. 갭 X를 2.5로 줘서 삭제 버튼과 이름의 영역을 조금 띄워주세요. 이거 안 된 이유가 뭐죠? 플렉스가 들어갔는데도 안 주어지네요. 자, 갭 X, 갭 Y. 이게 X가 안 되네. 그러면 갭 대신 다른 거 주면 되겠네요. 뭐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자, 우리 div 태그 하셔가지고 m right니까 m 아래다가 2.5 주면 되겠네요. 아까 줬었나? 잘 줬네요. 네, 잘 줘져 있네. 잘 들어갔네, 이렇게 캡해서. 자, 이제 보더값만 없애시고 저장하시면은 뭐 삭제 버튼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네요. 얘 바꾸려면은 여기다가 자, 아이템즈 아니다. 아이템즈 맞아요. 아이템즈가 AI라고 했던 얼라인 아이템즈랑 똑같은 속성입니다. 아이템즈를 센터로 두시면은 삭제 버튼이 위아래로 정렬이 될 겁니다. 가운데로. 자, 버튼 눌렀을 때만 구현해 볼까요? 버튼에 타일이 안 들어가 있네. 자, 커서 포인터부터 한번 줄게요. 그리고 자, 액티브라고 하는 성격에다가만 오파서티를 50 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할 때만 투명하게 살짝 바뀌도록. 다른 건 빼버리고 이렇게 줄게요. 자, 이제 기능 구현을 해볼까요? 삭제에다가 온 클릭으로 온 딜리트라고 하는 거 연결하겠습니다. 자, 리턴 위에다 공간 만드시고 const on delete라고 하는 거 만들 거예요. 얘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자, 정말 삭제하겠냐고 하는 문구를 내뱉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if 괄호 안에다가 confir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괄호를 엔터 쳐가지고 벌려놓고 confirm 해볼게요. 삭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합시다. 삭제하겠다고 하면은 여기 작성하고, 삭제 안 하겠다고 하면은 뭐 그냥 끝을 내면 되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겠네요. 자, 삭제하겠다고 했을 때 내용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set student
자, 이전 값 가지고 온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필터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이전 값 필터 엔터 한 다음에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아이템의 이름이랑 제가 아이템 가져오면 안 된다. 바꿀게요. 얘는 스튜던트라고 할게요. 자, 지금 스튜던트의 이름이랑 지금 여기서 받아오고 있는 이 아이템 있죠? 이 아이템의 이름이랑 다른 것만 남기겠다 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는 item.name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장한 다음에 잘 되는지만 볼게요. 삭제하겠습니까? 오케이. 삭제가 잘 되네요. 자, 새로 고침하고 강산 살려놓고 볼게요. 저희 패턴은 뭐 똑같습니다. 에딧 한 만들고 스위치 한 개 만들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폼까지 연결하면 좀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잠시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폼 연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앱 가셔가지고 폼을 따로 분리를 해봅시다. 분리하게 되면 여기가 좀 깔끔해질 것 같아요. 컨테이너 역할만 하는 친구만 있으면 되고 남은 친구를 다 긁어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일단 태그부터 가져갈게요. 자, 우리 아랫부분에 보시면 폼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데까지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역할, 이 폼입니다.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한 개 만들게요. 소스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자, 스튜던트 폼 만들어주세요. 여기다가 AFCE 하셔가지고 폼 만드시고 저장하고 자, 위에다가 여러 개 가져와야 되네요. 자, 가져온 것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자, 리턴한 부분에다가만 일단 붙여넣기 할게요. 자, 폼을 불러옵시다. 이거 저장하면 에러 뜨니까 가만히 놔두시고 자, 앱 가셔가지고 자, 리턴 위에 있는 코드 다 긁어야 돼요. 어디까지 긁냐면은 스튜던트 아래까지 다 긁어버립니다. 자, 컨트롤 X 잘라버리면은 이렇게 스튜던트 아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코드가. 자, 복사를 할게요. 어려우니까 복사하셔가지고 폼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불러올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다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올 게 되게 많네요. 자, 그리고 앱 다시 들어가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이 네임즈라고 하는 것도 컨트롤 X로 잘라내고 폼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다시 앱 가셔가지고 얘는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모든 친구들을 복사합니다. 자, 폼 상단에 붙여넣기 하시고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이제 스튜던트를 바꿔준 함수 이 두 가지만 불러오면 끝이 납니다. 얘들은 불러오거나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앱에서 전달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임포트 하는 구간 가셔가지고 임포트 스튜던트 폼 불러오시고 이제 스튜던트 아래에 있는 코드를 다 지울게요. 자, 서브밋까지 싹 다 필요 없습니다. 지워볼게요. 폼도 필요 없죠? 다 지웠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스튜던트 폼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저장하면 에러가 뜨니까 천천히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동을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안 쓰는 것만 지워주고 자, 스튜던트 폼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임포트와 앱 사이에다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프랍스를 한 개 선언합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받아와야 돼요. 첫 번째는 스튜던트입니다. 스튜던트에 있는 이걸 불러가지고
배열로 받아오고요. 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set students입니다. 얘는 set students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죠. 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추가할 때 필요한 친구들이고요.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 겁니다. 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수정할 때만 받아오는 거라고 해서 물음표를 적어줘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즈 에디팅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on cancel이라고 하는 함수도 한 개 필요합니다. 자, 인자 값은 없지만 일단 리턴 타입을 무조건 적어줘야만 타입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니까 물음표를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원한다면은 is edit라고 하는 것도 뭐 불리언 타입을 받으셔도 되고, 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프랍스를 만들었으니 연결해 줍시다. 스튜던트 폼에 가셔가지고 연결할 겁니다. 바로 중괄호 열고 땡땡 컬런 적으신 다음에 프랍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로 값들을 하나씩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튜던트와 스튜던트가 불러오치니까 아래 해결됐죠? 안 쓰고 있는 거는 천천히 쓰시면 됩니다. 일단 페이로드부터 먼저 만지고 갈게요. 자, 이 불러온 페이로드는 수정할 때 필요한 값입니다. 수정할 때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초기 값을 빈 문자열로 두는 게 아니라 페이로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로드가 없을 때 수정이 아니라 추가할 때만 쓰는 값으로 물음표 2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화씨, 제가 영화씨한테 물음표 2개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기록하고 기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에요, 영화씨. 아시겠죠? 이거 다 못하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게 뭐지? 고민하는 순간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한두 번 쓴 거 아니고요. 진짜 숫자만 세워도 한 45번 이상은 썼을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꼭 적어가지고 자기 거 만드세요. 영화씨, 꼭 적어서 자기 거를 만드세요. 자, 앞에 조건이라던가 조건 또는 값이라고 볼게요. 앞에 조건 또는 값이 없을 때 값을 넣음. 자,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있을 때는 페이로드를 쓰고 없으면은 넣는 값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안전빵. 안전한 값을 하나 넣어주는 게 물음표 2개의 뒤에 값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장을 할게요. 이제 저장을 하면은 앱 가셔가지고 할 게 많죠? 자, 폼에다가 연결을 해줍시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로 원하는 값들을 막 넣어주세요. 자, 스튜던트도 넣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로 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음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정할 때만 있는 거니까 여기는 추가하는 곳이라서 넣어줄 게 별로 없어요. 저장할게요. 다 끝났으면은 아이템 넘어갑시다. 아이템 가셔가지고 이번에 아이템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잘 되는지만. 강찬이 엔터. 잘 추가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앱은 이제 안녕. 자, 아이템 가셔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할 겁니다. 버튼 한 개 더 추가해야 되네요. 삭제 버튼을 한 개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자, 가운데 있는 것만 수정으로 바꿀 겁니다.
이 버튼 색깔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블루 너무 좀 그런데 그쵸? 뭐가 좋을까요? 자 레드에다가 그냥 색깔만 300으로 바꿔볼게요. 핑크 색깔처럼.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찾아가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할게요. 완전 이제 어쩔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초록 색깔 하겠습니다. 자 수정 버튼 눌렀을 때는 삭제 기능이 아니라 수정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 최상단에 리액트에서 use state를 꺼내옵니다. 얘를 가지고 edit라고 하는 불리한 타입 만들고 걔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스튜디오 아이템 아래 오셔가지고 const 자 스위치 이름을 수정이니까 is edit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냥 만들지 말고 usss 탭 is edit 보이면 ESC 키 누르고 탭 false라고 적어볼게요. 원래 use state에다가는 이렇게 값을 타입을 지정해가지고 전달해줘야만 하는데 우리가 불리언 타입은 true와 false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스위치 만들어 볼게요. const 자 edit handler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의 내용은 set is edit로 이전 값 받아와서 이전 값이 아니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edit handler를 이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어디다 하냐면은 자, 수정 버튼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로 연결해 줍니다.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수정 버튼 눌렀을 때 바뀌게 만드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자, 이를 위해서 상단에 한 번 더 불러올게요. import student form 불러옵니다. 자, 이 불러온 거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하죠? 자, 리스트 태그 안에 있는 모든 태그들을 다 싹 잡아줘야 돼요. 얘를 잘라내게 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쓰고 엔터 한 다음에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is edit라고 하는 거가 on이 된다면은 여기 작성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작성하시면 돼요. 자, 수정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려면은 꼭 빈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 선상의 태그들이 너무 많아요. 이 태그들을 그냥 넣게 되면 에러가 터집니다. 자, 그럼 is edit가 수정이 될 때에는 스튜던트 폼을 써주시면 됩니다. 전달해야 될 필수 값들이 있죠? 이거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세 가지들 중에 필요한 것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is edit 우리한테 있죠? 이렇게 is edit를 전달해줘도 되고요. 자, on cancel에다가는 edit handler라고 하는 스위치를 전달해 줍니다. 자, payload에다가는 아이템을 전달해 줍니다. 왜요? payload는 학생이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는 타입을 아이템으로 받아오고 있거든요. 자, 저장하시고 한번 눌러볼게요. 수정 버튼. 자,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이름으로 강찬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락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클릭. 잘 들어가 있죠? 좀 이상한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폼을 가서 바꿔줄 차례입니다. 자, 폼에 가시면요, 폼 자체가 뭐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미 뭐 중복 검사라든가 하지만 이거는 추가할 때 쓰는 로직이에요. 추가할 때 쓰는 로직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버튼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무조건 add가 아니라 수정 버튼을 때는 수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거부터 바꿀게요. 버튼 자체를 선택하시고 중괄호 입히고 따옴표 입힙니다. 앞으로 가서 is edit일 때는 이란 상황과 아닐 때를 결정해줘요. 자, 에디트가 실행되었다. 얘는 에디트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사망 연산자를 한번 씁니다. 이거 조건 물음표 땡땡이라고 하는 사망 연산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써요 라고 답변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버튼 자체를 잘라가지고 div에다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나중에 취소라고 하는 버튼이 나올 거라서 그래요. 자, 일단 버튼 자체에다가 뭔가 넣어야 되니까 div를 자, 플렉스 주시고 갭 x 값으로 2.5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에다가만 플렉스 1 넣어주시면 돼요. 버튼이 살아났죠? 자, 그리고 버튼 아래에다가 자, 조건을 한번 더 겁시다. 수정할 때만 보이는 취소 버튼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한 번 더 나왔네요. 연산자. 이거 뭐하는 버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취소. 여기에만 나와있잖아요, 이 버튼. 자, 이거를 좀 빨리 만들어 봐야 되니까 자, 클래스 네임으로 보도만 주고 시작하죠. 자, 패딩 X를 2.5만 줄까요? 이렇게. 그리고 라운디드만 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버튼이다. 그리고 보더에 있는 색깔만 그레이 한 200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낮춰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컬러 자체를 바꿔줘도 되겠는데 이렇게 텍스트 그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버 했을 때만 뭐 텍스트 컬러를 뭐 진하게 500 정도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커서 포인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리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추가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죠. 자, 로직이 구현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버튼에 있는 취소 버튼도 타입을 버튼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은 답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버튼이 타입 버튼이 중요한지가 있습니다. 이제 작동 안 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왜 작동 안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입의 정확한 이거 뜻이 뭔지도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 이제 서밋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좀 고쳐볼게요. 자, 중복된 내용은 자,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살려놓고 아랫부분만 고칠게요. 자, 만약에 is edit이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수정이 끝나면 리턴 쳐버려 가지고 그냥 끝을 내버릴게요. 여기다 on cancel 이라는 게 있으면은 on cancel을 하겠다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자, 앰퍼센드 또 나왔죠. 두 개. 왼쪽 값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오른쪽 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on cancel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때에만 작동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짠 거고요. 여기를 작업합시다. 자, 뭔가가 수정이 된다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 found라고 하는 이거는 수정을 할 때 연락처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검사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아래다가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위에는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학생을 가지고 연락처가 뭐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검사하면 될 것 같네요. 그거를 막 구현하는 거 어려우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즈 에딧 할 때의 상황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set student를 할 겁니다. 자, 이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다가 막 카피하는 거 쓰지 말고 맵 써가지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 값 가지고 오고 만약에 이전 값에 있는 어떤 아이템 찾아가지고 걔만 싹 바꿔주는 거 할 겁니다. 자, 이전 값에다가 맵 합니다. 예, 아이템이 있으니까 스튜던트라고 아이템 받으면 돼요. 아이템 받고 조건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 바꿔줄 거예요. 만약에 아이템 점 네임이 지금 수정하고 있는 학생의 이름이랑 같다 하면 여기에는 값을 복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이템 복사하시고, 자, 모바일 값만 새로운 아이템의 스튜던트의 모바일 값을 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 같은 게 아니라면 이 친구는 그냥 아이템을 전달하고 끝을 냅니다.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제 연락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수정. 자, 바뀌었죠? 다시 끝에 것만 4라고 바꿔볼게요. 엔터해도 됩니다. 자, 4라고 바뀌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입을 지정해줬다. 타입을 지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추가된 게 없는 간단한 로직입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자체는 많이 편해졌어요. 타입을 지정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개발 환경이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한번 귀찮게 한번 정해두면은 나중에 편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유추하면서 할 수 있어요. 왜요? 자, 아이템만 가셔가지고 보세요. 자, 프랍스 받아야 될 친구가 뭔지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굳이 안 적어도 아이템은 학생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학생들을 담아둔 배열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가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랑 똑같은 거를 해주는 게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지 마시고 타입스크립트를 써가지고 훌륭한 가이드가 한 명 있다고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타일링하는 부분은 테이윈드 가셔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세요. 저도 다 검색해가지고 대충 뺏겨온 거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타입스크립트는 이렇게 쓰는 거다 라는 거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타입스크립트가 이해 안 가는 거랑 별개로 기본에만 충실한다면은 타입스크립트 도입은 생각보다 쉬워요. 제네릭을 사용할 때는 태그를 씁니다. 이렇게 꺽쇠를 써요. 자, 꺽쇠가 보인다라는 거는 제네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굳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타입으로 제가 make array라고 하는 타입 만들겠습니다. 얘는 어떤 어레이를 만들어 주는 친구예요. 자, 어떤 어레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ake array라고 하는 타입을 쓸 때 이거에 대한 타입을 지정해 주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제네릭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만들 때 위치는 여기에요. 자,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어줍니다. 기본으로 타입이기 때문에 t라고 하는 약자를 많이 써요.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배열 앞에다가 t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make array를 만들 때 제네릭 타입으로 어떤 걸 전달하면은 그 배열의 형태가 되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제 const items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make array라고 하는 걸 쓰고 태그를 한 개 적어서 어떤 값을 전달할 겁니다. string이라고. 자, 오른쪽에다가 자, 배열 만들고 1 적으면 에러가 나와요. 숫자는 안 돼요. 문자열 적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는 태그 안에 꺽쇠 안에 뭔가를 적게 되는데 이렇게요. 자, 이 값을 넣게 되면은 이 값을 어딘가에 전달받습니다. 이 전달받은 값으로 이런 타입을 지정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make array라고 하는 이 부분은 string array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여러분? 함수와 비슷하지 않나요? 함수의 인자값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그 인자값으로 가공한 결과값을 내뱉어 주는 게 마치 함수와 똑같습니다.
제네릭이라는 건 말이 어렵지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인자 값을 전달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굳이 보여드린 거고요. 메이크 어레이가 뭐랑 똑같죠? 네,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메이크 어레이라는 이름은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제네릭 만들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레이가 끝이 났는데 유즈 스테이트에 쓰는 그것도 제네릭이에요. 어떤 타입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전달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함수가 우리가 인자값을 비워놨던 이유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신선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가공 처리하기 위함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제네릭을 받아오는 이유는 제네릭을 전달해주는 그 시점에서 타입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네릭을 쓰는 거예요. 자, const i2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어레이라는 타입을 미리 선언해 놨다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제네릭을 선언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거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넘버를 넣어 줍니다. 이제 얘는 문자를 쓰면 안 되고요. 1, 2, 3 넣어야 되는 문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네릭을 만든 이유는 내가 제네릭을 쓰는 그 순간에 타입을 지정해 주고 싶어서 제네릭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제네릭을 쓰는 방법은 태그 안에 넣고 전달. 그럼 전달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제네릭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태그를 쓰고 이 태그 안에 내가 받아올 제네릭의 이름을 보통은 T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A라고 하셔도 되고 P라고 하셔도 되고 또 뭐죠? B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복잡한 거는 오브젝트가 최고죠. 자, 타입 make 오브젝트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제네릭을 받을 거고요. 제네릭을 받아와 가지고 배열을 만들 겁니다. 여기다 넣어 볼까요? 첫 번째로 자, make person이라고 할게요. person에는 자,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age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ge와 name의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name이라고 뜻을 따가지고 n이라고 쳤고, 얘는 name에다가 연결해 줍시다. 이렇게 하나 더. 자, a라고 만들어가지고 age에다 연결해 줘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 만들어 볼게요. const 자, people1 만들어 볼게요. 자, 배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p1 가셔가지고 make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제네릭을 만들어 전달할 겁니다. 자, string 전달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간 줄 안 사라지는데. 마우스 올려 보시면은 두 개를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argument라는 표현을 쓰죠. 인자 함수랑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거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 쉼표 줬고 넘버 전달해 줄게. 자, 그럼 이제 빨간 줄 사라지면서 객체에다가 age는 자, 문자열 안됨, 숫자 넣어야 됨. 자, name에다가는 숫자 넣으면 안됨, 글자 넣어야 됨.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p2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make person이라고 만들고 둘 다 스트링을 전달해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뭐가 될까 궁금하죠? 자, name에다가도 문자를 넣고 age에다가는 이제 당연히 숫자겠지 넣었는데 안 돼요. 스트링을 넣어달래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하는 게 함수에서 인자값을 전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제네릭을 쓰는 이유는 내가 제네릭을 불러다가 쓰는 그 시점에서 따끈따끈한 타입을 받아서 만들어주고 싶을 때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이렇게 오브젝트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type make
오브젝트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제네릭으로 타입을 받아오고 얘는 t에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패치를 자, make 오브젝트에 있는 제네릭을 전달한 걸로 자, 오브젝트 잘 만들어야 되죠. 배열 아니야, 그냥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팻이라고만 적어볼게요. 팻은 뭐다 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은데 얘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하면 됩니다. 네임으로 스트링 들어가고 age로는 넘버 들어가게 할게요. 자, 그럼 오른쪽 가셔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원하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네릭의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리액트에 있는 디스패치와 set state 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제네릭 안에 제네릭을 전달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호출할 때 쓰는 함수처럼 내가 타입을 줄 때 따끈따끈한 타입을 전달해서 그 타입으로 지정하게 해주는 제네릭이었습니다.